공장주 최일령이라고 하고요. 금실 딸기만 한 25,000주 재배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날 정식을 하였고 꽃이 많이 핀 상태고요. 한 11월 말쯤이면 수확이 될 것 같거든요. 맛있는 금실 딸기 드시러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고객님들이 직접 딸기를 수확을 하실 수도 있고 수확하신 딸기를 맛을 볼 수도 있고 또 포장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딸기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울트라팜 같은 경우에는 텐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하셔서 이 실내에 있는 모든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착용하고 다 외부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님들과 함께 오실 수 있고 연인들끼리 이제 데이트 코스로 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오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생산을 잘해서 주판이라든지 로컬에 납품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3차 체험 서비스가 가장 손님들 반응도 좋으시고 만족도도 높으시기 때문에 수익 구조로 봤을 때 다변화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체험 쪽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온실 같은 경우는 총 1000평이고요. 최대한 좁은 면적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잉베드를 저는 했습니다. 일반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설베드거든요. 이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제한이 있는데 행잉 업다운 베드 같은 경우에는 다 내리면은 딸기밭이 되는 거고요. 올리게 되면은 체험 공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 장마 시즌엔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10월 달에는 계속 흐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정식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병든묘를 최대한 일찍 제거하고 보식을 많이 해서 초세는 70~80%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해 금실묘가 초반에 위암 탄조나 아니면 작은 뿌리파리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보식을 많이 하고 죽은 모종을 많이 뽑아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보식묘가 중요한데 런너를 저는 이제 키워서 이 런너를 가지고 보식을 하자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지퍼 팩으로 안에다 넣은 상태에서 런너핀을 꽂게 되면 물을 안 줘도 되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런너를 빨리 키우고 직접 물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라든지 인건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응애 자체로 봤을 때는 환경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건조 왔을 때 습도가 떨어질 때는 응애가 올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파리 끝쪽에서부터 이제 거미줄이 쳐지겠죠. 뒷면에서부터 이제 벌레들이 기어다니다 보니까 이파리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급속도로 번집니다. 배드와 배드 사이로 옮길 수도 있고 연동과 연동 하우스를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잡지 않으면 수확량과도 직결되고 또 다음 화방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방에게는 방제를 해야 합니다. 1년차 때부터 저는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화학적 방제를 통해서 최대한 밀도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보다는 친환경 방제가 맞다 싶어서 2년차 때부터는 천적을 투입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정식할 때 무병묘, 균이나 충이 없는 좋은 묘종을 가져와서 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정식 후 한 달 정도까지는 최대한 응애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관리를 해주고 개화기 시즌 맞춰서 천적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응애라는 거는 보통 환기할 때 측창을 개방을 하면 측면부터 좀 응애가 밀도 있게 지금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베드당 저는 2통씩 넣었고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부분은 추가로 2통씩 더 넣었습니다. 정식하고 나서 11월부터 투입을 했고 또 2차 방제는 그 다음에 2월 말에 그래서 총 한 작게 2번 방제하고 있습니다. 한 70~80% 줄은 것 같아요. 초반에 1년차 때는 12월 말만 돼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2월 달에 처음으로 방산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피해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방산했을 때 이 천적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칠레이릉이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좀 높아야 활동력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간 습도는 60% 이상, 야간 습도는 80% 이상 해서,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한 주간 온도는 저는 최대 28도까지, 야간 온도 같은 경우도 최대 한 10도까지 떨어뜨려서 온도라든지 습도를 최대한 잘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 관리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는 한번 투입하는 그 비용이 화학적 방제보다는 좀 금액이 높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잘 관리를 하면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화학적 방제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친환경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비용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무농약으로 인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를 하지도 않았어요. 유기농업 자재라는 친환경제를 사용을 하고 올해 잘 정착을 하면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친환경 인증을 통해서 작물 재배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작기에 저는 100% 금실만 하기 때문에 금실이 서량보다 재배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병해충 같은 경우도 취약하기 때문에 MSCB를 꾸준하게 했었고요. 뿌리에서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는 영양분을 옆면 쪽으로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줌으로써 지금처럼 70~80% 정도는 초세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칠리응의 1위는 방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빨이 위쪽으로 뿌리기 때문에 방사한 다음에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조류가름주라든지 이제 근부 쪽에만 투입을 하고, 가급적이면 천적 방지하거나 개화 기후에는 물 방제는 하지 않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이제 체험 농장에 봤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딸기 시즌에는 겨울부터 봄철까지 계속 고객님들께서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화학적 방제를 한다는 거는 주의해야 되고, 수확철로 봤을 때는 화학적 방제를 한 다음에 뭐 2~3일 정도는 또 수확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오기 때문에 친환경 천적으로 방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덜 신경을 써도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